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또 까다로운 거죠. 플라톤. 자, 플라톤은 뭐라고 했느냐?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 자, 플라톤은 이데아계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관념의 세계입니다. 영원 불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편자 혹은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거기에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천상계에 있어. 저 하늘에 있고 땅 위에 있는 것은 다 모방입니다. 자, 그래서 현상계는 전부 뭐라 했죠? 그림자에 불과하다 했어. 모방입니다. 여기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다 가짜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우리가 동굴 속의 죄수라고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슬에 묶여가지고 뒤에 횃불을 피워놨고 그 동굴 벽에 비친 내 그림자만 맨날 보고 앉아있는 수준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다가 어떤 사람 하나가 사슬에서 갑자기 풀려났어. 바깥으로 딱 나갔더니 총천연색 찬란한 외부 세계를 보게 된 거야. 그래서 눈부셔서 처음에는 제대로 보지도 못해. 눈이 먼 것처럼. 그랬다가 제대로 본질을 보고 나서 내려가서 죄수들을 다 데리고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세계야 라고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철학자의 역할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플라톤 책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플라톤은커녕 지금은 수능 국어도 힘든데 일단 수능 국어부터 먼저 읽어야 되죠. 그죠? 수능 국어를 가장 잘 읽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지수. 뭐가 필요하다 했죠? 너무한 거 아니야? 자, 훈생 국어가 필요하죠.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생 국어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술에 대한 인식이죠. 자, 이 예술에 대한 인식은 뭘까요? 침대 그림은 열등하다 했어요. 자, 뭐라 했죠? 허구의 허구. 요거 안 읽었으면 큰일 나는 질문이에요. 허구의 허구라고 했어요.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단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열심히 읽어보시고 여기서 이제 허구의 허구라고 와서 플라톤은 예술을 싫어했어요. 이 사람이 약간 꼰대예요. 약간 독재자 스타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시는 회화하고 달라. 여기서 시는 우리가 읽는 시가 아니라 서사시 이런 것들입니다. 음유시는 연기를 통해서 성격을 드러내는데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 감각을 통해서 파악될 수 없는 외적 특성. 그러니까 이것이 모순이라고 해요. 자, 특히 음유시는 덕성을 갖춘 인간을 모방할 수 없어요. 자, 저급한 인간의 면모를 모방합니다. 덕성 같은 것을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플라톤이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 화 잘 내는 인물, 목소리 거칠고 안색이 붉어지는 등 감각 가능한 현상들을 모방할 뿐입니다. 자, 따라서 용기나 절제력이 있는 인물에 수반되는 감각 가능한 현상은 표현할 수가 없죠. 즉 용기나 절제력 이런 것은 표현이 어렵다. 따라서 대중을 타락시키는 것이 예술이다. 그래서 구슬픈 음악 이런 것들 들려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훌륭한 통치자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체육부터 시키고 체력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훌륭한 덕성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줘가지고 경쟁을 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는 하나가 황금에 해당하는 존재인데 그 사람을 통치자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 사람에게는 결혼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사유재산도 안 주고 그냥 오로지 통치에만 최선을 다하고 대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제공해. 나머지 모든 걸 소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통치자를 완전히 희생시키는 거죠. 그럼 현대인들은 말하겠죠. 그 사람의 인권은 그만큼 정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중요하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을 보세요. 멍청한 사람들이 올라가서 대중을 통치하게 되면 국가가 멍청해지죠. 그래서 똑똑한 분이 지금 가서 하시니까 막 코스피 엄청 올라가고 나라가 똘똘해지죠. 그죠? 네.
자, 그 제대로 된 애들 하나 키워놓으니까 BTS 오늘 이 공연 하나로 3조 원이 부가가치가 발생한 오늘 요거 하나. 근데 플러스 알파 어마어마하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굿즈 팔고 오늘 여기 와가지고 몇 주 동안 여기에 한국에 머무는 사람들이 쓰는 돈만 3조가 넘는다는. 훌륭하죠. 그래서 BTS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 그러나 마음속엔 여전히 장원영 뭐 이런 겁니다. 자, 나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면 이데아가 없어. 왜 그럴까? 그 현상계에 어린아이와 성인이라는 이데아가 있다면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 즉 여기서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 잘못 본 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수제자 격이에요. 그런데 스승에 완전히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렇게 다 가고 있어요. 아테네 학당이랑 그림에서 가운데 책을 딱 들고 이렇게 다 들고 있는 책은 티마이오스라는 책인데 우주에 관한 얘기. 벌써 우주책. 그래서 2000년 전에, 2700년 전에 우주에 관한 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책을 정치학이라는 책을 딱 들고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땅 위에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뭐냐면 형상은 본질적인 게 맞는데 이 형상은 진료에 내재한다. 여기를 잘 읽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태와 현실태예요. 가능태는 변화 가능성이죠. 현실태는 뭐냐면 가능태의 형상이 실현된 어떤 상태야. 도토리는 떡갈나무, 그죠? 떡갈나무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죠. 여기 있는 친구들은 서울대학교에 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그죠? 벌써 고개를 저어버리면 어떡해. 아직 난 늦지 않았어. 이렇게. 공부 빼고 아무것도 안 하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2028년도에 가나? 9년도에 가나? 2029년도에 대학에 입학하겠네요. 그죠? 자, 2029년도 미래 세계가 왔어. 2029년도에 내가 서울대학 딱 거기 딱 들어가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대 들어가면 현실태가 돼요. 나의 현실이 돼요. 그것은 가능태의 형상이 실현된 것이다. 본질이 혹은 추구하는 대상. 자, 그래서 형상은 완전한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완전 현실태다. 이렇게 봤다. 자, 운동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운동의 원인을 플라톤은 외부, 이데아계에서 봤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을 내부에서 봤다. 아시겠죠? 그 가능태 안에 들어있다. 요거예요. 여기 부분을 아주 잘 읽었어요. 특히 구분되는 거. 무조건 중요한 구분, 분류는 무조건 중요점. 무조건 열심히 읽어요. 아시겠죠? 특히 뭐 어떤 특정한 이론과 관련하여 다음의 학자들의 이론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면 각 문단의 핵심만 잘 읽어도 쉽게 빨리 풀어버릴 수 있구나. 딱 간파하고 핵심적인 걸 잘 파악해서 문제 풀어버리면 돼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분석하고 연구하듯이 읽으시면 시간의 손해를 봅니다. 전형적인 한국 스타일.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죠? 이 국어시험 보면 한국은 진짜 이게 동전의 양면이야. 양날의 검이야. 빨리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인재들을 막 길러내는 거야. 빨리빨리 가기 때문에 뭔가 기초가 좀 허약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을 보니까 기초가 허약한 나라였을까? 아닌 것 같아요.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보다 한국이 더 우수하고 위대하다고 선생님은 확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긍심 가져도 돼요. 이것은 국뽕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국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 잘해야 다른 과목이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가 흔들흔들하면 다른 과목에 언젠가는 문제가 와요. 왜냐? 고등학교 학문은 전부 언어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언어학이에요, 이게. 국어, 영어, 수학 다 언어학이죠. 영어 우리말로 해석됐는데 해석은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죠?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겁니다. 고3 수능 영어 한번 보죠. 해석은 이게 뭔 소리지?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본들 함부로 읽으시면 안 돼요. 왜냐? 잘못 번역된 게 너무 많아요, 책이.
너무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운동의 원인은 가능태, 현실태와 가능태를 통해서 형상은 진료의 내부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고 그것이 나타나면 현실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죠. 자, 예술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술의 목적은 뭐라 했죠? 나와있죠. 개개의 사물 안에 보편자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가 역사보다 우월하다. 이걸 잘 읽었어야 되죠. 즉 예술을 긍정했죠. 왜 예술을 긍정했을까? 보편자를 표현했기 때문이죠. 자, 쾌감입니다. 어떤 쾌감?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는 알의 쾌감을 알 수 있다. 인식적인.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무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치? 그러려면 상처와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우리 일단원의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알의 쾌감. 거기에서 우리는 인식적인 쾌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공포를 통해서 감정의 고조와 해소.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 그죠? 단종 그 영화 요새 인기인데 단종에 그걸 보고 막 이렇게 훌쩍훌쩍 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감정이입이 안 됐습니다. 단종은 엄마가 태어난 다음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비운의 왕이 된 거거든요. 아무도 그 사람 뒤에 봐줄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없는 좀 불쌍한 사람이긴 하죠. 그러나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뭘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죠? 자, 세조는 나쁜 놈이고 그건 당연한 거고. 자, 그래서 이 카타르시스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던 응어리진 것들이 밖으로 다 표출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25. 자, 25번. 또 21에서 24 중에 없으세요? 자, 25번 보겠습니다. 자, 연민과 공포를 느낀다 이랬습니다. 음유시인. 자, 그래서 주인공이 잘못이 없는데도 불행해지죠. 단종 너무 안타깝다. 또 어떤 비극의 주인공이 막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 자신의 운명을 극복해낼 수 없었을까? 이런 걸 보죠. 이 연민과 공포를 통해서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뭐라고 하느냐? 오이디푸스는 허구의 허구야. 왜 그럴까? 오이디푸스라는 존재 자체가 이데아의 형상을 본뜬 허구. 우리가 다 허구라는 거야. 그림자에 불과하다. 본질을 찾아가야 돼. 하늘나라로 가야 돼. 그래서 거의 뭐 최초의 기독교인이 아닐까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 자, 그러면 그걸 다시 그 오이디푸스를 또 본떠서 우리한테 보여준다. 허구의 허구가. 그래서 음유시인의 연기는 또 허구가 됩니다. 자, 따라서 감정과 욕구에 지배될 수밖에 없다. 왜? 자, 왜냐하면 관객은 오이디푸스의 덕성을 연기하는 음유시인을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배되어 타락한다. 그럼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건 뭐죠? 덕성이죠. 그죠? 그러면 음유시인은 오이디푸스의 덕성을 연기할 수 없죠. 왜 그럴까? 감각 가능한 걸로 보여줄 뿐이에요. 그냥 흉내만 낼 뿐이지 그 덕성을 연기할 수 없어. 왜? 저 덕성은 이데아입니다. 본질적입니다. 따라서 관객들은 맨날 허구, 그림자만 보면서 타락하게 된다. 그래서 예술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자, 답이 2번입니다. 질문하신 분 몇 번 하셨어요? 1번. 허구의 허구. 그죠? 자, 3번. 플라톤은 뭐라 했냐?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을 모방해서 감각되지 않는 내적 특성이 표현된 모순이라고 보고 그거 가짜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술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자, 4번. 아리스토텔레스. 오이디푸스라는 허구의 개별자를 통해서 보편자의 인식, 우리가 보편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R의 쾌감을 주는 것이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본질을 이해하는 쾌감과 카타르시스까지 줬다. 맞는 거. 됐죠? 현상이 허구예요. 여기서 우리가 읽었어야 돼요. 이 현상을 다시 본떴으니까 허구의 허구가 됩니다. 이 허구를 다시 음유시인이 연기하니까 허구의 허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그 이론에 따르면 완벽한 명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됐죠? 자, 그렇게 됩니다.